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해야 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효 이사,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 가까이 하락했던 양시장 회복 탄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까지 낙폭 줄였고요. 코스닥은 0.06% 상승으로 양전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김종효 이사님, 시장 반응 지금 어떤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낙폭을 줄이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네. 3일 내내 그렇죠. 뭔가 미국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시장의 상탄력이 둔화된 이슈를 통해서 초반에 주정을 주다가 오히려 10시 구간 이후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벌써 3일째 보여주고 있죠. 지수 기준으로 보면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 결국은 뭐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인 거죠. 우리 시장은 기간 조정이라는 게 없었고 계속 부진한 양상을 작년에 보여줬고 반대로 미국은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이게 정확하게 뒤집었습니다. 물론 아직 뭐 2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올해 내내 그럴 건지는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올해 우리 시장이 불안한가?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금리 차가 더 벌어졌으니까 미국과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자리거든요.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원화가 극단적으로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뭐 대량으로 파는 그런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변동성이 줄고 있어요. 주식시장 변동성 줄고 있고 환율 변동성도 별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졌으니 그 성장률을 약간은 보완해주기 위한 그다음에 3월 달에 또 액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 선제 조치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 뭐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거시 지표상에서는 우리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업종 선택이나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그래서 올 한 해 주도주로 반도체가 가면 지수가 뭐 3,000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주도주가 초반에 끌었던 뭐 조선방산 이런 종목이 연말까지 주도주로 간다면 뭐 2,800도 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폭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올해는 최소한 종목 장세 이상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은 너무 많고 공략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올해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거시지표보다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나는지가 중요하고 방산 로봇 이런 것도 실적보다 모멘텀으로 일단 주가가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모멘텀은 무엇일까? 새 정부와 관련된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뭐 반도체 육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뭐 가동률 상승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시 10분부터 이창용 의원이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발언 지금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 시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현동 매니저님, 네. 오후 시장. 최근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전략 후 강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후반에 강한 모습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상한 게 뭐냐면 좀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쫙 올라가 있지만은 우린 쫙 빠져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틀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이었지만은 꽤 많이 끌어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지는데도 우리는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정말 K 증시가 작년에 전 세계 꼴찌였다는 걸 기억한다면 정말 많이 싸진 모습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나빠서 빠졌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게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시장 기회다.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 떠나는 수는 뭐 진행순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돌아오는 게 또 진행순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복이 좀 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나오고 나서 시장에 큰 변동이 없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내 금리 인하는 어떤 이 대출 금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은 이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사실 한국 증시의 금리 인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신경 곤두서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PC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금리 인하 면에서 시장이 90% 정도를 지금 미국 금리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한국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기 둔화 흐름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PCE 지표를 통해서 네.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본다면은 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트럼프도 모르고 시진핑도 모르고 결국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야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질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도 더 빠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부터 나왔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 과잉 우려 요거는 뭐 그냥 우려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를 이용함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가 쓸 것을 미리 계약해놨던 건데 그거를 추사한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은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주도 저는 역시나 이 조정심에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장 전망 함께 짚어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창용 총재 발언이 속보를 전해주고 있죠. 경기 대응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미국 관세 정책 역시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후반에 강할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좀 기대감을 꺾일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유를 좀 설명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이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관세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거론했던 거고요. 근데 관세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도 네. 지난번에 이제 연장을 했던 건데 그게 3월 4일이거든요. 그럼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가 또 협상이 안 된다면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당연히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 관세 협상을 연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저는 당연히 될 거라 보지만은 네. 안 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쉽게 그 관세 부분 연결했던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거든요.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막힐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관세가 다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관세가 부과될 거라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협상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정도 좀 짧은 상황인 건데 만약에 실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부과가 되고 중국과 협상도 상당히 멀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힘든 시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관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경기 지표 둔화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과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관세보다는 좀 우선순위 아래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뉴스에는 꼭 좀 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세에 한해서는 저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의 상승을 좀 기원해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저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사님, 오늘도 한 가지 아쉬운 건 개인만 지금 사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최근 현선물 매수 흐름 어떤가요? 네, 일단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단행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물 쪽의 매수 탄력도도 줄고 현물 쪽에서는 2월 달에 약간 뭔가 매수에 전환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 쪽에서 꾸준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외국인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방향과 일치했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지수를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물 압박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매물이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멀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닫혀있던 것이라 공매도가 재개되는 순간 글로벌 펀드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한 뭐 공매도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를 통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은 다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오히려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더 우리 시장에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진다 쪽에 포커스를 준다면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아마 3월 달 말부터는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새 정부 출범과 또 맞물리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 정책주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퇴직연금 일부 이동하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퇴직연금 쪽으로 증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 돈은 결국 뭘 할까? 지수 관련 ETF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대형주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내릴 정도로 강하게 팔지 않는다면 저는 뭐 지금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까 초반에도 시장에 대한 흐름 언급해 주시면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가 꼭 안 좋게 끝났고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한국 증시가 힘을 전혀 못 썼는데 요즘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까요? 네, 어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이 독점을 할 거로 보였던 AI 쪽의 소프트웨어와 AI 하드웨어 흐름을 중국 쪽에 치고 들어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덜 오르고 중국이 폭등하는 양상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중간자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내리는 게 미국의 비싼 종목이 흘러내리는 거지 우리는 비싼 종목이 전혀 없거든요. 네. 물론 엔비디아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은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것도 저는 궁극적으로 엔비디아가 비싸지 SK 하이닉스가 비싼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올해는 뭐 연초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건데 미국 시장보다 올해는 한국 시장이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 투자 비중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작년까지는 미국의 S&P 500의 이익 기여도에서 M7의 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7이 잘한다고 해서 S&P 500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연초부터 지금 수익률 스타일별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플러스 나고 있는 쪽은 퀄리티, 저변동성, 고배당 이런 쪽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기술주 영역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초반에 2개월간의 성격을 이미 명확하게 규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올랐던 미국 기술주의 조정인 거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좀 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요. 오장 디펜스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 전략을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근데 가는 종목만 더 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도 보면요. 지금 뭐 유리기판, 액침냉각, 조선주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의 공통 분모를 모아보면 강하고 모멘텀과 이슈가 나오는 섹터와 종목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시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관세 우려감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직접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협력을 요청했던 것만큼 미군의 어떤 해군 증강이라든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조선 또 트럼프의 이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LNG를 수출하기 위한 이 LNG 운반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트럼프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조선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와 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 어떤 반사하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트럼프의 이제 에너지 패권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LNG 선이 총 126척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29년까지 126척의 수요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GTT라고 해서 이 프랑스의 화물창, 그러니까 LNG를 관리하는 그 화물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글로벌 기업이 운반선이 지금 75척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LNG선은 뭐 미국, 유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LNG 같은 경우는 지금 LNG 운반선은 국내 그 전 세계 750척 가운데 700척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란 말이에요. 네. 그런 만큼 이 LNG 시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선이 좋아진다라기보다도 LNG 시황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수를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갈 룸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주가 방산주와 함께 좀 조정이 많았던 건데 네. 그걸 제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 중공업 등 같은 또 이런 그 특히 LNG 본행제를 만드는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서화인텍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더 잘 가고 있고요. 결국 AI 같은 경우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 공급 가행으로 인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몇 개 종목들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듯이 결국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 가행 우려는 단순히 오픈AI의 물량을 미리 계약했던 걸 줄인 정도로 좀 해석할 수가 있고 네. 그 이상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의 것 갖고는 공급 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또 그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AI 모멘텀, 그다음에 방산, 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또 오늘 움직이는 바이오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 조정이 나왔을 때 뭐 팔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게 아니라 조정시 매수 관점 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까지 오히려 그렇죠. 조정시에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그러면 방산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비 예산을 감축하겠다, 한 5년 내에 8%까지 감소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GDP에서 한 3%에서 최대 5%까지 이 방위비를 좀 늘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이 속에서 국내 방산주 전망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방산주는 결국 수주 모멘텀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 미국의 세계 경찰국의 역할을 줄이고 그러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유럽이나 여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가격 대비, 효율 대비 봤을 때 한국 방산을 대체할 게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답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원래 계약했던 미국의 에이브럼 전차를 제치고 한국의 K2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명확한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럽은 이미 내부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60%를 유럽 걸 써야 된다는 협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 협정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폴란드가 우리나라 K2를 산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나 다른 국가로도 일부 확산될 수 있으면 맞으나 만약에 EU가 다시 모여서 방산 금액의 증액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출을 얘기할 때 정말로 한국 걸 다 살 건가는 착각에 가깝다. 결국은 속도가 좀 늦더라도 독일 전차, 레오파드 전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미국의 에이브럼도 섞어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한국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유럽 걸 우리가 다 가져간다는 착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국가는 어디인가?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호주, 그다음에 유로존이지만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은 뭐 북유럽 쪽, 뭐 노르웨이 이런 쪽으로 과연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그러면 방산주는 다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좋긴 좋은데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비싼 가격에 잘못 사시면 고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충분한 가격 조정을 기다리던지 아니면 해당 뉴스의 수주 뉴스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 이 질문을 좀 간단히 한번 더 드려보고 싶어요. 방산 대 조선, 한 섹터만 고른다면요? 뭐 둘 다 비슷한데요. 저는 뭐 둘 중에 고르라면 조선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조선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훈덕문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방산 대 조선 저는 선택하신다면요? 둘 다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조선이다.
왜냐하면 방산주는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주는 지금 이 미국의 국방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빠졌다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고 한다면은 조선은 조정이 나왔으니까는. 근데 조선주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떤 모멘트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이 LNG 운반선뿐만이 아니라 프랑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LNG 운반선 수요는 엄청나게 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을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조선인데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기다려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국방부 예산을 줄이겠다는 걸 줄이겠다는 것을 그 한마디만 볼 게 아니고요. 미국 국방부를 왜 줄이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비가 많아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는 정보 효율부 여기서 하는 일이 쓸데없는 돈을 이제 다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고 나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건데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는 또 트럼프가 보는 정부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가장 낭비가 되는 곳이 1등이 국방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개혁에 있어서 줄이겠다는 얘기고 결국 이거는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개념보다는 효율적으로 어떤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F-35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정말 더 싸게 드론을 구매하게 되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으니 뭐 F-35를 드론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돈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체질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비를 그냥 줄이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방산주가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언돔 구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또 우리의 그 LIG 넥스원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보시되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조성 방산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오늘장 반도체에 대한 투시와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 의사님, 유리기판은 장 초반부터 시세 좀 유지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지금 재료 부품주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투심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게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엔비디아 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올리고 투자를 늘릴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냐? 건설일 거예요. 건설 같은 거 하면은 고용도 늘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 정책은 쓰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계속 가든 다음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없이 만약에 탄핵 결정이 끝나게 되면 지금 그 유지되는 정부 혹은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양책은 결국 각 기업들에게 투자를 늘리는 방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어차피 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5월 달에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동지세미캠을 포함한 재료주, 그다음에 IT 세트 쪽에 뭐 원익그룹주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뭐 동진 세미캠 오늘 뭐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저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조금 먼 기술보다는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쪽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최원덕 매니저의 오후장 디펜스 함께 공개해 보시죠. 네. 항상 이제 주도주만 또 간다. 뭐 쉽게 말하면 가는 놈만 또 간다. 이런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조선과 이제 바이오 AI. 이 중에서 조선주가 또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오션 급락 나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삼성중공업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조선주의 어떤 전망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은 이 개별 급등주. 그러니까 이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데 지금 동서와인텍이나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찍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도 좀 높아서 못 사는데 아직 못 올라가 좀 기자재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는 잠시 뒤에 종목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종목 시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김종효 이사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은요?
네, 옷장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단기 등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을 뭐 쫓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기존 정부가 가든 새 정부가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성장률 예상이 1%대 초반이잖아요. 네. 이 성장률입니까?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부가 계속 가든 들어서든 상관없이 부양책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양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일부 뭐 소상공인 보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외에는 기업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줘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한국 캐펙스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축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 전략, 오후장 디펜스 통해 함께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종유 이사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